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오프닝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가 이렇게 좀 일자가 좋나요? 네.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한 1분 있다가 오프닝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오랜만에 폭스쌤으로 제가 돌아왔고요.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브이라이브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단은 또 많은 수험생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많은 판타지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평소처럼 오래 하고 약간 그런 소통하는 방송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약간 뭔가 진지하고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자리를 맡게 돼서 되게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께 일단은 최대한 저의 있는 힘껏 에너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은 수능이라는 게 굉장히 수능이 주는 의미와 그런 무게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응원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사실 뭐 지금 와서 공부법을 알려드리긴 너무 늦었고 그래서 저만의 그런 뭐랄까 약간 입시 했을 때 제가 했었던 그런 시험장에서 느꼈던 그런 꿀팁이나 그런 실전 팁 같은 거를 살짝 알려드리고 또 수능 도시락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팁도 드리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 에피소드 같은 것도 간단히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뭐 제가 중간중간 읽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하게 제가 갖고 온 아이템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시겠지만 이렇게 열면은 자 그냥 펜 같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그겁니다. 지휘봉? 지구봉이에요 이게. 지휘봉이에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더 편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레이저도 되고 여기 레이저가 아니네. 레이저도 되거든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진짜 간단하게 제가 오늘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댓글을 살짝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영어 선생님 같다고? 여러분 중간중간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또 새로 산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굉장히 저의 마음가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로 산 스트라이프 옷을. 인강인가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진짜 고민하시는 그런 것들도 적어주시면은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선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머리 왜 그러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 머리가 많이 길어져가지고요. 네, 좀 세팅을 다음번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데기 사용법을 좀 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의 그런 댓글들도 읽어보면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첫 번째 챕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챕터. 자, 이거는 좀 지우고 하죠. 자, 수능 진심으로 응원합니다는 안 지울게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제가 응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챕터 1. 자, 수능 영역별 영역이 아니네요. 영역이에요. 예, 영역별 팁. 자, 여러분 여기 수능 영역별 팁인데 일단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자 9월 모의고사를 제가 직접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9월 모의고사를 제가 직접 풀어봤는데 사실 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거랑 현장에서 시험을 보는 거랑 실력차가 커요. 그래서 저는 볼 때 9월 모의고사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등급 컷이 국어가 97점, 술이 나영, 수학이 제가 보는 게 나영이기 때문에 92점, 영어가 90점. 영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90점. 1등급 컷이 90점이었으니까. 그리고 한국사가 또 필수로 이제 책정이 됐죠. 원점수 40점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9월 모의고사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저도 풀면서 수험생분들이 되게 어려워졌겠다 많이 느꼈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본 거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무엇을 챙겨가시면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수능 시험장에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 쓰면 잘 보이나요? 저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장에 오답 노트를 챙겨왔어요. 그리고 9월 목표 정리한 걸 갖고 왔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능 시험장에 아예 읽을 걸 안 가져가면은 불안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를 가져갔는데, 오답 노트는 어떤 영역을 가져갔냐? 탐구 영역. 왜냐면 사실 탐구 영역은 정리를 하기 쉽잖아요. 범위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 이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해서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9월 모평 시험지 전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작하기 전에 국어 한번 쫙 훑어보고, 수학 시작하기 전에 한번 쫙 훑어보고, 영어 시작하기 전에 쫙 한번 훑어보고, 이런 식으로 가져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 이거를 가져갔었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의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일단은 일단 언어부터 국어죠. 국어를 풀었을 때 저의 일단은 팁 같은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간이 댓글도 또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국어는 지금 45문제잖아요. 45문제. 글씨를 굉장히 못 쓰네요, 제가. 야, 왜 이렇게 못 쓰죠? 자, 푸는 순서. 마지막까지 숙지.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원래 저 때는 50문제였었는데 지금 45문제로 바뀌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푸는 순서를 마지막까지 숙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국어도 제가 봤을 때는 기출마다 그런 유형이 있고 굉장히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었냐? 저는 항상 비문학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학을 풀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었었는데, 비문학을 먼저 풀고 문학을 풀고 그 순서를 항상 갔거든요. 그리고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어휘, 어법이라든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3점짜리 문제 있죠.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문학이 이제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학을 마지막에 풀었거든요. 그 순서를 계속 기억하면서 시험 전에 9월 모평 제가 본 걸 보고, 맞아, 내가 비문학, 문학 이런 식으로 풀었지 생각을 한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딱 그 순서대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진짜 제가 지금 뭔가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긴장되네요. 비문학이 어려워요. 또 이번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게 비문학 또 문제더라고요. 댓글을 중간에 읽으면서, 요새 비문학 장난이 아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순서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레이저가 있으니까
레이저 한번 써볼까요? 자, 푸는 순서 마지막까지 숙지할 것. 사실 지금 이제 수능이 목요일이잖아요. 지금 와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건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풀어왔던 거를 외우고 푸는 순서를 마지막까지 숙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국어는 그래요. 국어는 저도 어려워했었어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항상 마지막까지 3점 문제에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 레이저가 안 보인다고요? 레이저가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레이저를 하트를 그려볼게요. 자, 안 보이는군요. 네, 레이저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를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이거는 지금 와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저의 순전한 저의 개인적인 꿀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식이나 여러분들의 공부법이 있다면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의 그냥 실전 팁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이제 외국어를 설명해 드리면서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여러분,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도시락 얘기까지 한꺼번에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제 또 여기 왔으니까 댓글 한 몇 개 읽어보고 저의 꿀팁.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6월, 9월 모평은 모의평가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입니다. 모의평가를 못 봤다고 해서 절대 지금 위축되지 마세요. 집중이 안 된다고. 제 의상 원리를 찾아라 의상 같다고? 저도 그 입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원리를 찾아라를 아시는군요, 여러분들. 일단은 수학이랑 그 사이 점심시간, 외국어,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꿀팁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어요. 수학은 일단 푼다. 일로 가면 안 보이나? 일로 가면 보이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어요. 수학은 1번부터 30번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쭉 풀어요. 1, 2, 3, 4, 5 그러다가 13번이 막혔다. 넘어가요. 쭉 풀다가 20번에서 21번에서 막혔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보통 수학이 2번 모평을 보니까 92점이더라고요. 원점수가. 29번, 30번 문제가 오답률이 되게 높은 걸로 나왔는데, 그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니까 별표 쳐놓고 다시 앞으로 가요. 한 번 풀었죠? 다시 앞으로 가서 13번. 그래, 예를 들어서 수학이 지금 시간이 100분이죠? 100분일 거예요, 아마. 100분인데, 100분 맞나? 100분이면은 일단은 모르는 거 다 빼고 한 40분 내로 모르는 거 빼고 다 풀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60분을 그 모르는 문제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 수학을 항상 그렇게 했었고, 그 수능 때도 저 때도 30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1번부터 29번까지 다 풀고 30번 문제를 1시간 동안 거의 풀었던 것 같아요. 50분? 그게 저의 꿀팁입니다. 수학은 일단 풀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일단 넘어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맞아, 29번이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모르는 게 더 많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계속 그 문제에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수학을 굉장히 못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수학이 저한테도 아직 어렵고, 수학 좋아하긴 했었어요. 좋아하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수학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9월 모의평가를 보시고 아마 비슷한 패턴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수학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거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저의 팁입니다.
저의 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나오는데 뭐냐면은, 자 이제 수학이 끝나고 일단은 점심. 사실 오늘 영상이 가장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수능 도시락에 대해서 토크를 해볼 텐데, 아이고 떨어뜨렸어요. 자, 지금 시간이 16분, 벌써 16분. 야,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자, 댓글 한 5개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급식 먹는다. 꿀팁은 점심. 점심 진짜 중요하다고. 도시락 중요하다. 귀에 쏙쏙.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은 사실 오늘은 가장 준비를 한 게 점심이에요. 여러분, 점심이 왜 중요하냐? 점심을 잘 먹어야 뒤에 외국어까지 잘 볼 수 있고, 외국어를 잘 보면은 탐구까지 그 페이스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점심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잠깐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요. 응원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칸이 부족해서 화이트보드가 굉장히 스모하네요. 예. 점심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 자, 저 같은 경우는 국물, 아 여기서 쓰면 잘 보이겠죠? 저의 팁이에요. 저의 팁. 국물 많은 거, 너무 화이트보드가 흔들리네요. 왜 이러죠? 너무 많이 말고, 일단은 저의 팁은 그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뭐를 싸갔었냐면은, 저는 삼겹 도시락을 싸갔었는데, 삼겹살을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잘게 썰어서 삼겹살이랑 국은 제가 안 싸갔어요. 밥이랑 그냥 반찬만 간단하게 싸갔었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소식이었죠. 그 다원이가 부른 소식이 아니고 굉장히 소식이었어요. 많이 안 먹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국물 많은 걸 먹으면 졸리더라고요. 근데 점심을 많이 먹으면 졸리면은 이 영어 때 듣기 때 1번부터 17번까지가 졸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물 많은 거는 되도록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국물 많은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국물 먹으면 좀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이 음식을 먹으면 좀 졸릴 것 같다, 이런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이 싸가도 안 돼요. 제 친구가 굉장히 잘 먹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도시락을 그때 반 정도밖에 안 싸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본인도 너무 많이 먹으면 졸려서 외국어를 잘 못 볼 것 같다, 이래서 너무 많이 싸우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맛없는 거나 너무 맛있는 걸 싸우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수능 도시락으로 캐비어와 랍스타를 싸가고 싶다, 그러셔도 돼요. 그냥 수능 도시락으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닭죽 같은 걸 싸가고 싶다, 그러셔도 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본인이, 예를 들어 저는 음식을 다 좋아하지만 볶음밥이나 김치찌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막 야채죽을 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볶음밥 조금, 뭐 이런 식으로만 좋아하는 거 조금 싸가시는 것도 괜찮고, 점심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리고 평소에 먹던 거를 주로 먹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몸이라는 게 안무도 계속 추다 보면은 그 동작을 외우게 되고 몸이 기억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기억을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음식도 본인이 계속 먹어왔던 거, 그런 거를 주로 그 안에서 맛있는 거를 싸가셔야 이 몸이 이 흐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점심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어 듣기 평가 때 안 졸릴 수 있습니다. 또 수학 능력 시험은 그 현장이 굉장히 긴장이 되고, 긴장이 돼서 졸리실 일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인지라 밥 먹으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굉장히 잘 드시는 걸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도시락을 싸왔었는데 저도 긴장돼서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긴장돼서 배 아팠었다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점심 때 저는 삼겹 도시락 먹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외국어랑 탐구는 외국어 탐구는 사실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듣기 때 여러분 듣기 때 졸리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영어가 이 점심 먹은 다음이라서 몸이 텐션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집중을 얼마나 잘하냐. 집중! 아우 왜 이렇게 힘들죠? 집중. 재윤이가 맨날 말하는 거 있죠.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는 집중력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외국어 탐구 집중해서 푸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탐구를 그때 당시에 세 과목을 봤었죠. 지금은 윤리와 사상으로 바뀌었지만 윤리, 그다음에 사회문화, 세계지리를 봤었는데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마지막까지. 근데 본인이 계속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잘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은 또 오답노트가 큰 이 힘을 발휘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직전에 보고 들어가는 거랑 안 보고 들어가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도 노래할 때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들어봐요. 제가 부를 노래를. 뭐 콘서트 때 제가 존니를 불렀잖아요. 그럼 존니를 한 번 더 들어봐요. 그런 식으로 직전에 들어보는 거랑 안 들어보는 거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답노트를 한번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직전에 당연히 봐야죠 라고 하시는데, 오답노트는 그냥 그 프린트를 시험지를 작은 사이즈로 해서 잘라서 저는 붙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또 이제 논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정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입시 되게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나고도 이제 논술 준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보냈었던 기억이 나는데, 논술은 또 여러분들께서 워낙 잘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고, 사실 원래 오늘은 또 수능날 생일인데 미역국 먹으면 안 되겠죠 라고 하시는데, 미역국 드세요. 미역국 먹고 힘내서 하시면 되죠. 재윤이가 집중하자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맞아요. 재윤이가 집중하자는 말을 많이 해서 이것도 방송에서 저도 워낙 많이 틀려서 오답노트가 진짜 제일 많았던 게 수학, 그 다음이 언어 그랬는데, 오답노트를 이렇게 보통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공책 있죠. 한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문제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국어를 봐야 된다. 국어는 국어를 모의 평가를 보고 뭐 탐구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쭉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수능이 이제 끝난 다음에는 그때도 제가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그럼? 초콜릿 미리 까놓고 책상 위에 두세요. 감독쌤들이 뭐라고 안 한다고. 오, 그런가요? 저는 초콜릿 싸우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가채점표는 그 답안지, 가채점표 어떻게 적었더라? 그 답안지 따로 빼서 적어서 나갔던 것 같은데, 보통 나가면은 바로 이제 나가자마자 국어랑 이제 수학은 답지를 주시더라고요. 가채점표 근데 꼭 안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만들었던 것 같아요. 수능 앞두고 잠은 어느 정도 자는 게 좋을까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자는 게 본인들만의 그런 시간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하게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댓글을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한 5분 있다가 방송을 종료를 할 예정인데, 제가 이제 수능 끝나고 그
고3 담임쌤이 해주셨던 되게 감동적인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에피소드로 들려드리면서 5분 후 정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영어 빈칸 추론, 저 같은 경우는 그 빈칸 주변 부분을 읽어보고 시간이 없을 때는 답을 맞추는 경우도 있었고요. 빈칸 추론은 영어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풀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생각하느라 공부가 안 돼. 빈칸이요? 세프 노래잖아요. 아, 네, 그죠. 저희 노래이긴 한데 아침잠에서 완전히 깨려면 2시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좋습니다. 저는 수능 당일날 너무 일찍 일어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일찍 일어나서 저는 그때도 커피를 마셨거든요. 아메리카노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조금 정신을 맑게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저는 음악 안 듣습니다. 음악 들으면 집중이 잘 안 돼서. 본인마다 근데 음악 들으면 집중 잘 되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진짜 근데 저는 그 수능이라는 그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부담감과 그런 그러면 무게감, 그런 책임감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저희 반, 고3 반 애들끼리 그때는 아마 수능이 끝나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일 거예요. 그때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샐러드 바가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단체로 이제 식사를 하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단체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저희들이 밥을 다 먹고 이제 뭔가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희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마지막에 나는 너희가 솔직히 시험을 어떻게 받건 못 받건 잘 받건 어떤 학교에 지원을 했건 나는 솔직히 이미 시험은 끝났으니까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1년 동안 나랑 같이 지내왔고 나를 위해서 잘 따라와줬고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나는 진심으로 응원한다. 그러니까 부담감 갖지 말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응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약간 그때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수능 끝나고 되게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물론 입시 준비도 차근차근 하시면서 차분하게 본인의 할 것들을 위시리스트 같은 거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 선생님 그 말이 진짜 감동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뭔가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수능은 어쨌거나 이제 거쳐가는 과정 중 하나거든요. 수능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거쳐가는 과정을 여러분들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을 순전하게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킨 거고 수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 100만이 넘었네요. 딱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딱 100만 넘어서 또 기분 좋게 또 갈 수 있을 것 같고 9월 모평 풀었다고 하는 게 제가 사실 몇 등급 나왔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렵게 봤고 또 오늘 또 이제 굳이 이제 지금 할 말은 아니지만 오늘 또 여우각시별 끝나고 선다방이 있습니다. 네. 혹시나 잠깐 머리 식히실 겸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네. 그 저는 논술 6개 봤었고 사실 저도 긴장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처럼 이제 수험생 생활을 했었고
시험을 봤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알기 때문에 목요일이잖아요. 잘 봐라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저는 진심으로 진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여기까지 딱 하고 이제 여러분들 하시던 거 마저 하시고 정리할 거 하시고 또 조만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오늘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안에 땀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새로 산 옷인데 지금 땀으로 범벅이 됐는데 일단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신경 써주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원합니다. 화이팅!